서울의 늦은 오후 빌딩 숲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셨다. 박민서 그녀는 대학교 졸업 후 2년 동안 고향인 경주에서 작은 마케팅 회사에 다니다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서울의 대기업 김그룹에 합격했다. 신입사원 명찰을 단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다. 그녀는 경주의 한적한 풍경과는 다른 서울의 거대하고 복잡한 모습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다. 안녕하세요. 박민서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마케팅팀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민서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팀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특히 팀장인 이수민과 선배인 김준호는 그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그들은 민서의 촌스러운 옷차림과 어눌한 말투를 비웃었다. 아, 경주에서 오셨다고요? 서울물 좀 마시려면 한참 걸리겠네. 수민이 비웃으며 말했다. 준호는 서류 뭉치를 던지듯 민서의 책상에 올려놓았다. 박민서 씨 첫 임무입니다. 김그룹의 새 광고 기획안이에요. 이 기획안을 김현우 대표님께 직접 전달하고 사인을 받아오세요. 오늘 안으로. 민서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김현우 대표님은 업계에서 은둔의 경영자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공식 석상의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고 외부인과의 접촉도 극도로 꺼렸다. 심지어 회사 내부에서도 그를 직접 만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민서는 이것이 자신을 골탕 먹이려는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단단히 쥐고 대표실로 향했다. 그러나 대표실 비서는 단호했다. 대표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외부인과 약속 없이 만나지 않으세요. 하지만 오늘 안에 꼭 사인을 받아가야 해요. 중요한 서류라서요. 민서가 간절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저희 사정이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민서는 맥없이 돌아서야 했다. 그녀는 복도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이름 없음이었다. 김현우 대표님은 지금 서초동에 있는 H호텔 펜트하우스에 계십니다. 급한 서류라면 그곳으로 가보세요.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사람의 문자를 믿어도 될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H호텔로 향했다. 호텔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한 민서는 긴장된 표정으로 복도를 걸었다. 문이 열린 펜트하우스 앞에 섰을 때 그녀는 한 남자가 전화를 받으며 나오는 것을 보았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완벽한 슈트핏. 그는 영화 배우처럼 멋있었다. 남자는 전화를 끊고 민서를 바라보았다. 누구시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권위가 느껴졌다. 민서는 서둘러 명함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김그룹 마케팅팀 박민서입니다. 김현우 대표님께 전해드릴 서류가 있어서요. 남자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명함을 받지 않고 말했다. 대표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서류는 저에게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꼭 대표님께 직접 드려야 하는 서류라서요.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민서는 간절하게 말했다. 남자는 민서를 잠시 쳐다보더니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들어오세요.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민서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펜트하우스 내부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웅장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다. 오빠, 이 여자는 누구야 비서? 아니면 새로운 애인 예진아 그만해.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내 비서실이야. 비서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어머, 비서실 오빠 나한테는 비서실이라고 하면서. 다른 여자들은 다 데리고 들어오네. 예진이 비꼬며 말했다. 남자는 한숨을 쉬더니 민서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저기
박민서 씨, 저를 좀 도와주세요. 민서는 남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당황했다. 남자는 민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여자, 제 정략 결혼 상대입니다. 저는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남자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민서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남자는 민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제 여자친구인 척 좀 해주세요. 10분만, 아니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이 여자, 제게 집착이 심해서요.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남자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남자는 민서의 손을 잡고 예진에게 다가갔다. 예진아, 이 여자, 내 여자친구야. 이제 내 비서실에 올 이유가 없어졌네. 돌아가. 남자의 말에 예진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남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오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여자, 정말 당신 여자친구야. 그래, 내 여자친구야. 남자는 민서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예진은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다. 당신 정체가 뭐야, 당신? 돈 보고 이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민서가 당황하며 말했다. 거짓말이야, 당신. 당신 분명히 돈 때문에 이 남자 만나는 거잖아. 예진이 소리쳤다. 남자는 예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예진아, 이제 그만해. 나는 이 여자와 사랑에 빠졌어. 이제 더 이상 너를 사랑할 수 없어. 돌아가. 남자의 말에 예진은 눈물을 흘리며 펜트하우스를 뛰쳐나갔다. 예진이 사라지자 남자는 민서의 손을 놓고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민서 씨,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뭘요? 민서가 말했다. 아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김현우입니다. 남자가 말했다. 네, 김현우. 대표님, 민서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김그룹의 CEO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그의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김현우는 그런 민서를 보며 미소 지었다. 민서는 김현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비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회사의 최고 경영자라는 사실에 머리가 하얘졌다.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아닙니다. 박민서 씨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민서는 현우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묘한 매력을 느꼈다. 그는 권위적이면서도 다정했다.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따뜻함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하면 될까요? 현우가 물었다. 민서는 당황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대표님. 제가 뭘요? 그냥 서류에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현우는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미소 지었다. 그는 펜을 들고 서류에 사인을 했다. 그의 사인은 힘있고 멋있었다. 여기 있습니다, 박민서 씨.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서류는 아마 영원히 저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겁니다. 현우의 말에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가 농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민서는 현우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박민서 씨,
제게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나중에 꼭 보답하고 싶어서요. 현우의 말에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연락처를 그에게 알려주었다. 현우는 민서의 연락처를 받고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박민서 씨, 우리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현우의 말에 민서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표님. 민서는 펜트하우스를 나서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현우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다음날 민서는 회사에 출근했다. 그녀는 서류에 사인을 받아온 것에 대해 수민과 준호에게 보고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 정말 대표님 사인을 받아왔다고? 수민이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당신이 어떻게 대표님을 만나 말도 안 돼. 준호가 흥분하며 말했다. 민서는 그들의 반응에 미소 지었다. 정말입니다, 선배님. 대표님께서 직접 사인을 해주셨어요. 민서의 말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운명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질투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우에게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오늘 점심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답하고 싶어서요. 민서는 문자를 읽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민서는 현우와 점심을 같이 했다.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현우는 민서에게 그녀의 꿈에 대해 물었다. 민서는 자신의 꿈이 마케팅 전문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우는 그녀의 꿈을 응원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민서는 그의 말에 감동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며칠 후 민서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김그룹의 새로운 게임을 홍보하는 것이었다. 민서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았다. 그녀는 홀로 사무실에 앉아 기획안을 작성했다. 그때 그녀의 앞에 누군가 나타났다. 그는 현우였다.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박민서 씨.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현우가 물었다. 민서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대표님. 괜찮습니다. 제가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아서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박민서 씨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서요. 현우의 말에 민서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가 농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농담에 설렜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함께 기획안을 작성했다. 현우는 민서의 아이디어를 칭찬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알아주었다. 민서는 그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민서와 현우는 더욱 자주 만났다. 그들은 함께 밤샘 작업을 하며
마케팅 전략을 논의했고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다. 민서는 현우가 단순한 CEO가 아니라 게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귀 기울여주고 그녀의 아이디어를 존중해 주었다. 민서는 그의 따뜻함과 진심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민서 씨의 아이디어는 정말 신선해요. 유저 참여형 콘텐츠라니. 현우는 커피잔을 들고 미소 지었다. 사람들이 게임을 직접 즐기고 그 경험을 공유하게 만드는 거죠. 네, 맞아요. 요즘 사람들은 단순히 광고를 보는 걸 넘어서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저희가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대신 유저들이 우리 게임의 팬이 되어 콘텐츠를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민서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인정받는 것에 기뻤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섰다. 현우는 민서에게 밥을 사주고 일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는 그녀의 사소한 습관까지 기억하고 배려해 주었다. 민서는 그의 이런 모습에 설렘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한편 마케팅팀 사무실에서는 민서를 향한 질투와 의심이 커져갔다. 수민과 준호는 민서가 대표의 총애를 받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야, 김준호. 박민서, 제 진짜 대표님하고 무슨 사이 아니야. 수민이 속삭였다. 아니, 촌뜨기 같은 애가 뭘 안다고 대표님 눈에 들겠어. 뭔가 다른 게 있는 거겠지. 준호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저번에 대표님이 우리 팀 회식에도 온 적이 없는데 박민서 쟤랑은 점심도 같이 먹는다잖아. 뭔가 이상해. 그들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들은 민서가 대표를 이용해 회사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지려 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민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현우는 민서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긴 채 민서를 만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녀가 자신을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며 떠날까 두려웠다. 그는 밤늦게까지 고민했다. 내가 민서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그녀가 나를 믿어줄까 아니면 내가 그녀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 그의 마음속에는 갈등의 폭풍이 휘몰아쳤다. 그는 민서가 자신을 사랑해주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거짓말을 용서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민서는 현우의 그런 복잡한 마음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와의 시간이 행복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어느 날 예진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민서의 뒤를 몰래 쫓아왔고 민서가 현우와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번졌다. 김현우, 네가 선택한 여자가 겨우 저런 애라니.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널 되찾을 거야. 예진은 민서에 대한 정보를 캐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서의 고향 가족관계, 그리고 그녀가 서울에 온 이유까지 샅샅이 조사했다. 그녀는 민서의 순수함 뒤에 숨겨진 약점을 찾아내려 했다. 예진은 민서를 이용해 현우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민서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차 보였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향한 질투와 음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사랑의 달콤함에 취해 있었고 그녀를 향한 칼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회사 창립 기념일 파티날. 민서는 평소와 달리 한껏 차려입고 파티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오늘 밤 현우와 함께 파티를 즐길 생각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러나
파티장의 분위기는 그녀의 예상과 달랐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민서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한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때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예진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예진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 민서 씨. 여기서 혼자 계세요. 오빠가 안 보이나 봐. 예진 씨. 안녕하세요. 민서는 예진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긴장했다. 저기요, 민서 씨. 저는 민서 씨처럼 촌스럽지 않아요. 저를 예진 씨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예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리고 오빠와 헤어지세요. 오빠와 민서 씨는 어울리지 않아요. 오빠는 저와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꿈은 꾸지 마세요. 민서는 예진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예진이 자신을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예진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예진처럼 부유하고 우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이 예진처럼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예진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때 현우가 나타났다. 그는 민서의 손을 잡고 예진에게 다가갔다. 예진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민서 씨를 괴롭혀? 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예진은 현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여자 때문에. 예진이 소리쳤다. 예진아, 그만해. 나는 민서 씨를 사랑해. 이제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마. 현우의 말에 예진은 눈물을 흘리며 파티장을 뛰쳐나갔다. 현우는 민서의 손을 잡고 그녀를 파티장 한가운데로 이끌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김그룹의 CEO 김현우입니다. 사람들은 현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현우가 CEO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현우가 민서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이 여자는 제 여자친구 박민서 씨입니다. 그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현우의 말에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민서는 현우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에 감동했다. 여러분, 민서 씨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녀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녀를 사랑해 주십시오. 현우의 말에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파티가 끝난 후 현우는 민서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민서는 차 안에서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현우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민서 씨, 제게 할 말이 없나요? 현우가 물었다. 대표님, 아니 현우 씨, 왜 제게 거짓말을 하셨나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안해요, 민서 씨. 제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저를 떠날까봐 두려웠어요. 제가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현우 씨, 저는 현우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현우 씨가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저는 슬퍼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현우는 민서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세요, 민서 씨. 제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사랑해요. 현우의 말에 민서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그의 따뜻함에 위로받았다. 그녀는 그의 사랑에 안심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도 불구하고 민서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쉬움과 혼란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현우를 사랑했지만 그가 처음부터 자신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작은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현우는 그런 민서의 마음을 읽고 더욱 그녀에게 헌신적으로 다가갔다. 그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민서와 함께했고 그녀의 일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는 회사 로비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다. 김그룹의 대주주이자 현우의 어머니인 김 여사였다. 김 여사는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박민서 양이 김현우의 여자친구라는 사람인가요? 소문대로군요. 아주 평범하네요. 민서는 김 여사의 무례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박민서입니다. 내 아들은 평생을 대기업 후계자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어요. 그 아이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박민서 양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무겁죠. 그런데 당신은 내 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죠. 아니, 오히려 방해가 될 겁니다. 김 여사의 말은 비수처럼 민서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자신이 현우에게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게 되니 더욱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김 여사는 서류 봉투 하나를 민서에게 건넸다. 이건 내 아들 명의로 된 계좌입니다. 백지수표를 넣어뒀으니 원하는 만큼 채워 넣으세요. 단 내 아들 곁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조건으로요. 민서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김 여사가 자신을 돈으로 사려고 한다는 사실에 분노와 모멸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의 눈은 뜨거워졌지만 애써 눈물을 참았다. 김 여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왜죠? 이 정도 돈이면 당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일 텐데. 김 여사는 비웃으며 말했다. 저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현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민서는 당당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돈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김 여사는 민서의 단호한 태도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싸늘하게 말했다. 어리석은 아이. 사랑 그깟 감정 노름이 얼마나 갈 것 같나요? 내 아들의 세상은 당신의 세상과는 달라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 후회하게 될 겁니다. 김 여사는 경고를 남기고 사라졌다. 민서는 홀로 남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의 대화가 꿈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손에 쥐어진 서류 봉투의 차가운 감촉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우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에는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 있었다. 그날 저녁 민서는 현우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고 현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민서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민서는 애써 미소 지었다. 현우는 민서의 거짓말을 눈치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일이든 혼자 힘들어하지 말아요. 내가 있잖아요. 민서는 현우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김 여사와의 만남 이후 민서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다. 현우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녀는 혹시라도 자신의 존재가 그에게 짐이 될까봐 불안했다. 그녀는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설상가상으로 회사에 복귀한 예진이 그녀를 더욱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예진은 민서의 성공이 단지 현우와의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서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았다. 예진은 인사권을 이용해 민서를 한직으로 발령냈다. 그녀는 민서를 럭셔리 마케팅팀으로 전보시켰고 그곳에서 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잡무만 맡게 되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창고 구석에 위치한 작은 공간이었다. 어머, 민서 씨. 여기서 일하세요. 딱 어울리네요. 촌스럽고 볼품없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 딱 민서 씨 같아요. 예진은 민서의 새로운 사무실을 보며 비웃었다. 이제부터 모든 보고서는 저를 통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민서 씨의 아이디어는 제가 검토할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릴 거예요. 알겠어요? 민서는 예진의 횡포에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직으로 쫓겨난 이유가 현우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현우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사실에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현우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현우는 민서가 한직으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즉시 예진을 찾아가 따졌다. 예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민서 씨를 괴롭혀? 이럴 거면 다시 돌아가. 현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오빠, 나는 오빠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저런 촌뜨기 같은 애가 오빠 옆에 있는 게 말이 돼. 나는 오빠를 사랑해. 오빠, 내게 돌아와. 제발, 내게 돌아와. 예진은 울부짖으며 현우에게 매달렸다. 현우는 예진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예진아,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민서 씨를 사랑해. 이제 그만해. 제발, 이제 그만해. 현우의 말에 예진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현우의 말에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현우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민서는 현우의 도움을 거절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싶었다. 그녀는 예진의 괴롭힘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녀는 잡무 속에서도 작은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때 현우의 비서인 지훈이 민서에게 다가왔다. 그는 민서에게 몰래 도움을 주었다. 그는 민서에게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제공했고 그녀의 아이디어를 칭찬했다. 지훈은 민서의 재능을 인정했다. 그는 그녀가 현우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가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민서 씨, 힘내세요. 대표님께서 항상 민서 씨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민서 씨의 재능을 믿습니다. 지훈의 말에 민서는 감동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받았다. 그녀는 예진의 괴롭힘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현우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그때 민서의 고향에서 온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삶을 뒤흔들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갑자기 위독하다는 소식이었다. 민서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미 그녀를 떠났다.
민서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겼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들었다. 민서야, 네가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 민서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 현우의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 현우는 민서의 옆을 지켜주었다. 그는 그녀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민서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무너졌다. 그녀는 슬픔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현우는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민서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녀는 다시 회사에 출근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예전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잃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다. 현우는 그런 민서를 보며 마음 아파했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의 슬픔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진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민서의 슬픔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민서에게 거짓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다. 민서 씨, 힘내세요. 제가 민서 씨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민서 씨, 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겠어요? 예진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서는 예진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예진의 위로가 진심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예진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예진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민서는 예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예진은 민서에게 술을 권했다. 민서는 술을 잘 마시지 못했지만 예진의 끈질긴 권유에 몇 잔 마셨다. 그녀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 예진은 민서가 정신을 잃자마자 그녀를 미리 예약해둔 호텔 방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이미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는 유명한 배우 도현이었다. 예진은 도현에게 말했다. 도현 씨, 이 여자와 함께 밤을 보내세요. 그리고 제가 연락할 때까지 여기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진은 도현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도현은 예진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예진이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돈이 필요했다. 그는 예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민서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예진은 호텔 방을 나선 후 미리 섭외해둔 파파라치를 불렀다. 지금 호텔 방으로 가서 사진을 찍으세요. 최대한 자극적으로, 아시겠죠? 예진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파파라치들은 예진의 지시에 따라 호텔 방으로 갔다. 그들은 문을 열고 들어가 민서와 도연이 함께 있는 사진을 찍었다. 그들은 민서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민서가 도연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녀가 도연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호텔방에서 눈을 떴다. 그녀는 자신이 호텔에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옆에 도연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예진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예진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예진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민서는 서둘러 옷을 입고 호텔 방을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다. 그녀는 인터넷 뉴스를 확인했다. 그녀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라와 있었다. 그녀의 사진이 도연과 함께 찍힌 사진과 함께 올라와 있었다. 스캔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김그룹 신입사원 유명 배우와 스캔들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모든 뉴스 매체를 뒤덮었다. 민서의 이름 앞에는 문란한 스캔들 메이커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 회사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고 싸늘한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수민과 준호는 그녀를 비웃으며 말했다. 저럴 줄 알았어. 대표님을 꼬시려고 온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애였나 보네. 민서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겨우 회복하고 있었는데 이번 스캔들은 그녀를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녀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현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믿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그때 현우가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서 씨, 지금 어디에요, 제게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민서는 현우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현우 씨,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알아요, 민서 씨. 저는 민서 씨를 믿어요. 제가 지금 민서 씨에게로 갈게요. 제가 민서 씨를 보호할게요. 현우의 말에 민서는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현우는 민서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민서 씨, 제가 민서 씨를 믿어요. 제가 민서 씨를 보호할게요. 현우의 말에 민서는 안심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위로받았다. 그날 저녁 김그룹 이사회 회의가 열렸다. 예진은 민서를 해고할 것을 제안했다. 여러분, 박민서 씨의 스캔들은 우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런 직원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습니다. 저는 박민서 씨를 해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진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하지만 그때 현우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민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현우의 행동에 놀랐다. 그들은 현우가 민서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현우가 민서의 편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현우는 이사회 멤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 이 스캔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이 스캔들은 모두 예진 씨의 계략입니다. 현우의 말에 예진은 충격을 받았다.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여자 때문에. 예진이 소리쳤다. 예진아, 그만해. 나는 민서 씨를 사랑해. 이제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마. 현우의 말에 예진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민서는 예진의 광기 어린 모습을 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예진 씨, 당신의 계략은 이미 모두 드러났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에게 술을 마시게 한 것, 그리고 저를 호텔 방으로 데려간 것, 그리고 당신이 파파라치를 부른 것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민서의 말에 예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예진이 소리쳤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배우 도연이었다. 도연은 예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예진 씨, 당신의 계략은 이미 모두 드러났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에게 돈을 주며 민서 씨를 호텔 방으로 데려가라고 한 것, 그리고 당신이 파파라치를 부른 것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도연의 말에 예진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도연이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도연은 예진의 계략을 모두 폭로했다. 그는 예진이 자신에게 돈을 주며 민서 씨를 호텔 방으로 데려가라고 한 것, 그리고 그가 파파라치를 부른 것까지 모두 폭로했다. 도연의 말에 이사회 멤버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예진의 계략에 분노했다. 그들은 예진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예진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도연의 폭로로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이사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예진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현우와 민서를 번갈아 보며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저들은 한패야 전부 꾸며낸 거라고. 하지만 그녀의 발버둥은 이미 소용없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한 남자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는 바로 한국재계의 거물 박그룹의 회장 박태준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등장에 숨을 죽였다. 그는 현우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더니 민서의 옆에 섰다. 박 회장님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태준 회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예진을 바라보았다. 내 딸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그의 말에 회의실은 정적에 감돌았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따님이란요? 박 회장님께서는 따님이 없으신 걸로 아는데요. 박태준 회장은 민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내 딸 박민서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딸을 이제야 찾았네.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다. 민서는 내 피와 살을 나눈 딸이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물려받을 후계자다. 민서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박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녀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현우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민서 씨, 저는 민서 씨를 사랑해요. 민서 씨가 박 회장님의 딸이든 아니든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민서 씨 자체를 사랑해요. 현우의 말에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그때 현우의 어머니인 김 여사가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박 회장과 현우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박 회장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 아들 현우가 당신의 딸과. 김 여사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 여사, 내 아들 현우는 이 회사의 CEO다. 박 회장이 말했다. 나는 내 딸의 사랑을 존중한다. 내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 박 회장의 말에 김 여사는 할 말을 잃었다. 박 회장은 이사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 딸의 능력을 믿는다. 내 딸은
이 회사를 이끌 능력이 있다. 나는 내 딸에게 이 회사를 물려줄 것이다. 박 회장의 말에 이사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박 회장의 결정에 반대할 수 없었다. 그들은 박 회장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박 회장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예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현우도 박 회장의 신뢰도 그리고 그녀의 명예도 모두 잃었다. 그녀는 이사회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다. 그녀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민서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박그룹의 후계자 박태준 회장의 딸이었다. 언론은 그녀의 등장에 열광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신데렐라 이야기가 되었다. 민서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현우는 그런 민서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민서 씨, 저는 당신의 배경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당신 자체를 사랑해요.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현우의 말에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민서는 박태준 회장으로부터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몰랐던 세상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을 되찾고 싶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한편 예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현우도 박 회장의 신뢰도 그리고 그녀의 명예도 모두 잃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캐나다 지사로 보내졌다. 그녀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민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서에게 복수를 다짐했다. 그녀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예지는 캐나다로 떠나기 전 남동생 마이크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이크, 오빠가 나를 위해 복수해 줄 수 있어. 오빠가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되찾아 줄 수 있어. 예진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이크는 예진의 말에 침묵했다. 그는 예진이 민서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예진이 민서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그의 겨울 첫눈이 내리는 날, 현우는 민서와 함께 그녀의 고향인 경주로 향했다. 그들은 민서의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민서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위로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민서 씨, 아버지께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우의 말에 민서는 더욱 울었다. 그날 저녁 현우는 민서와 함께 경주의 한적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밖에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현우는 민서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민서 씨,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수 있을까요? 현우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현우 씨, 저는 현우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민서가 말했다. 현우는 민서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박민서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현우의 말에 민서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현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민서의 말에 현우는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반지는 그녀의 손가락에서 빛났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다.